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런 경제학과 교수들처럼 후불제에서 선결제로 바꿨습니다. 현장 박치기나 아니면은 선결제로 바꿨죠. 공동체 네가 먼저 나한테 뭘 해줘야 나도 너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게 방침을 세운 나에게 오늘 카톡으로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후불로 좀 해줄 수 없냐고. 후불. 나중에 보상을 할 테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일을 해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우파 진영, 여기 자유한국당 이 공동체를 신뢰를 못 하는데 내가 외상거래를 해주겠어요? 내가 먼저 일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해주겠어요? 바뀌었다고 방식이 선결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당신네들이 워낙 여기는 공정성이 무너진 집단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했어. 이제 앞으로 같이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싫대. 거절해. 거절하는데 거기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 니네가 하기 싫다 그러면 나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쪽에서 나한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가 되면 이제 내가 우파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고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해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는 일 안 해. 왜? 나는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많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괜히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 저거 해주면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인적 쇄신이 안 될 거 아니야. 다음 총선에선 바뀌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요 저성과자들이 많아. 팀 승리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애당심이 없어. 자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 옛날 초안지 얘기를 또 할게요. 초안지에서 어떠냐면 얘네 집단이 승리하느냐 얘네 집단이 승리하느냐 그 싸움이야. 얘네 집단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집단에 있는 애들은 다 모가지야. 노예가 돼야 돼. 이쪽에 노예가. 또 얘네 집단이 승리하면 얘네 집단은 모가지가 날아가거나 얘네의 노예가 되거나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전쟁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염원해.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 저기 산골짜기에 머털도사가 하나 살고 있다는 거야. 아주 희한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아주 천하기재라고 진짜 뛰어난 인재라서 꼭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항우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숙부가 있었거든요. 숙부가 뭐 항량인가 그랬는데 항연 뭐 이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딱 듣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빨리 모셔와라. 빨리 모셔와라. 그 사람 필요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범증이에요. 범증이라고 노인네가 있었어. 아주 허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빨리 모셔오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모털도사처럼
사는 곳이 히말라야야. 완전 산골짜기다. 산 깊숙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거기에 가가지고선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갔어. 가가지고 이제 우리 장군님이 할아버지 좀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증이 아 싫대. 안 가겠대. 안 가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우선 장군한테 항우랑 항량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냐 안 오겠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해서든 모셔라. 그러니까 그 상고를 또 간 거야. 또 가가지고 범증 보고선 계속 보채는 거야. 당신을 안 모셔오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나 살리는 셈 치고선 제발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범증이 안 간다는 거야. 또 안 간대. 환장할 노릇이지. 이 사람 중간에 껴가지고 안 오겠다는데요. 꼭 데리고 와. 또 간 거야. 또 간 거야. 그 산골을 그 산을 타고선 하겠는데, 근데 범증이 이제 그때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하는 한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 범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천하의 주인은 얘라고 생각했어. 그 유방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콜이 이쪽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범증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나중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자꾸 콜이 오니까 안 갈라 그랬는데 별자리를 보고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선 콜 올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팔자구나 하고선 가요. 갔다고. 별자리 얘기를 좀 해줄까요? 별자리. 여러분 점성술이라 관심 있어요? 난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 하여튼 그 사람이 범증이 그러면서 가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삼국지에도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갈량이 그랬잖아. 제갈량은 유비로 갈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대업을 이루지 못할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도 이쪽에서 지극정성으로 나오니까 유비가 지극정성으로 나오니까 이제 간 거잖아요. 상고초려를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공동체를 이기려면은 범증이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올라왔는데 항우는 범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어. 근데 자기 숙부가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그런가 보다. 근데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범증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항우도 이제 남들이 그렇다니까. 근데 항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뭐 이거야 이거 당연하지. 수나라랑 한나라랑 전쟁에서 이기는 건 전쟁 잘하면 되는 거지. 자기 싸움을 되게 잘하는데 뭐 굳이 범증 같은 애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항우는. 그래서 항우는 범증 얘기를 잘 안 들어.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부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야. 아부가 뭐예요? 아자에 동아일보 할 때 아자잖아요. 아부로 섬기겠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범증이 얘기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풀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안지에서 승패가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이쪽에서 꾀를 낸 게 뭐예요? 유방 쪽에서 꾀를 낸 게 항우랑 범증이랑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범증을 제거하자는 것이 이제 얘네들 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략이 성공을 하잖아요. 편지에다가 썩썩 해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위해서 한번 그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 그 내용이. 그래서 범증이 결국 어떻게 돼요? 초나라에서 항우의 의심을 사서 범증이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나중에 등창으로 죽잖아요. 등에 뭐 이런 혹 같은 게 생겨가지고 등창으로 죽는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항우가 유방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우가 해하에서 자결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우희에 대한 뭐 사랑이 뭐 어쩌고 해서 패왕별이 그런 게 이제 패왕이 항우고 별은 이별했다는 뜻이고 희는 뭐예요? 우희. 항우가 사랑했던 여인에서 패왕별에서 경극으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주는 그렇다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때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서 좀 쓸만한 인재가 있다 그래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못 들어오게. 지네들끼리 이제 공천 나가지고 공천 탈락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팀 승리를 바라지 않아. 자기가 금배지 다는 게 뭐, 금배지만 달으면 됐지 뭐 팀이 승리하기나 말기나 뭐 그런 생각 없잖아요. 얘네들이 자기네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서 좀 우수한 인재, 뛰어난 인재, 우리 팀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자꾸 찾아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얘네 집단은 내가 이쪽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해도 싫대. 커트를 시켜. 그러면서 카톡은 보내. 카톡은. 그거 참 희한하지. 나 얘네들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못하겠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얘네들 도대체 이게 사이코 집단도 아니고 그런 짓을 잘해요. 얘네들은. 자존심 상해서 먼저 일하자고 손 내밀기는 싫고 근데 저 새끼를 이용은 해먹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소인배 집단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아유 뭐 이런 인간들이 참 한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금배지를 달고 거기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대는 새끼들 보고 뭐 쟤네들은 또 나중에 정권 잡으면 또 자기 장관 자리 해먹으려고 또 그거 기다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에요.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민주당이 왜 주류 세력이 지금 돼가고 있느냐면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티즌들도요. 자발적으로 얘네들을 도와줘. 그 댓글 단다고 해가지고 얘한테 돌아가는 것도 없는데 난 얘네를 어떻게든지 응원해서 얘네들을 승리하게 만들겠다. 네티즌들이 그래. 네티즌들이. 근데 여기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왜? 공정성이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이 집단은.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 우파 진영이 희망이 없는 게 바로 그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 사람들은 자기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아. 자기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 그러냐면은 일 안 해도 월급 줄 테니까 일 잘하는 사람 발목 잡지 말라고. 그런 걸 썼어.
근데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일 안 해도 내가 나중에 너네들 뭐 이렇게 월급 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회방 놓쳐. 근데 얘네들 번번이 회방을 놨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했던 걸 얘네들이 다 망가뜨렸어. 난 이렇게 하면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 뭐 그렇게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대선에서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는 구상이 있었거든. 근데 얘네가 망가뜨려 놨어. 내 구상을. 내가 계획했던 프로젝트가요, 내가 공천 떨어진 이후로 거기서 중단된 거야. 김용태 의원이 그랬어.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김용태 의원이 지금 한겨레에서 글 쓰잖아요. 근데 김용태 의원이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대. 야, 이대로 가면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대. 근데 이제 끝에서 가서 거꾸로 졌죠. 그때 가서. 왜 거꾸로 졌냐면 나가 공천을 못 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일을 안 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안 된 거지. 그게 중단되니까 지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미안해 해야 되거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 얘네들은 반성이나 뭐 자기 성찰 같은 게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또 카톡은 보내. 이런 거 해줬으면, 방송해줬으면. 내가 미쳤냐 임마, 그런 걸 해주게. 내가 지금 너네를 바라보고 우파에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외부에서 지원이 온다기에 해줄 수 있을 것 같기에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얘네들은. 내가 너네들한테 무슨 애정이 있어 임마. 너네가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했냐? 여태까지 쭉 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너네들 진짜 병신 같은 놈들이야. 어제 그 중앙일보 그 강천호 논설위원인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야? 다음 총선에서는 인적 쇄신하고 너네 같은 떨거지 그 빈대들은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최성진이가 왕따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니네가 왕따라고.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근데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놔. 그게 참, 그게 난, 니네가 제정신이 박힌 놈들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너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난날의 일을, 어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우리 같이 일하자. 그걸 니네가 해야 돼. 나한테. 너네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아이, 참,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좀 어리석고 좀 다소 미숙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우리 같이 좀 일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야.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야, 이 병신들아. 근데 너넨 그렇게 하지 않잖아. 옛날 유비가 방통은 사람을 잘못 봤어. 잘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내가 사과한다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랑 같이 좀 잘해보자고. 유비가 그래서 대인배인 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너네가 왜 소인배인지 아냐? 그 차이가 나는 거라고. 초나라랑 한나라랑 그렇게 됐어. 한신이 초나라에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급
하급 그 군관이었지. 계급으로 치면 한 소위 정도 됐지. 뭐 중사나 소위 정도 됐지. 근데 이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됐어? 여기 와봐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나라로 넘어가잖아. 한나라 넘어갔는데 한나라에서도 역시 한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본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 제일 중요한 게 한나라 유방이 한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방은 한신을 보고선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던 차에 한신이 다시 초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래. 항우 있는 쪽으로 막 넘어가는데 소아가 막 따라가 말 타고. 유방이 희한한 거야. 소아가 여태까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초나라 넘어갈 땐 그러지 않았는데 뭐 중사 뭐 상사 이 정도 급 되는 애가 그런 계급을 갖고 있는 애가 가니까 소아가 뭐예요? 이쪽에서의 그 비서실장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걔가 막 쫓아가 잡아와. 그래서 유방이 물어봐 소아 보고. 당신이 옛날에 뭐 장군들이 넘어갈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만 왜 한신 넘어가니까 그렇게 쫓아가서 잡아오냐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내도 되는데 이게 한시좀 보내면 안 된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그때 다시 보잖아. 그러니까 소아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유방은 사람 보는 눈이 좀 약한 거지. 근데 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나라 유방도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 걸 알았다고. 이래 우선 자기네 쪽에 끼워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신이 항우를 이기잖아요. 그래서 한신이 중국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장군 랩에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공동체가 잘 되려면요, 공동체에 필요한 인재를 잘 선발해야 돼.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인사에 밝아야 돼. 내가 예전에 문재인 그 민주당 쪽으로 간 적 있어. 근데 민주당에서 내가 그 손석춘이를 디스했어. 손석춘하고 나하고 분쟁이 생긴 거야. 내가 손석춘에 대한 지난날의 과오를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했거든. 그래서 걔를 막 디스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야. 손석춘하고 최성진이가 분쟁이 일어난 거야. 분쟁이 일어났는데 손석준이 이제 가만히 있고 일방적으로 디스를 당하는 입장이고 나 이제 손석준이 저 새끼 문제 있는 새끼라고 막 이제 비판을 했죠. 페이스북에다가 비판했는데 문재인이가 또 나서더니만 막 노발대발한 거야. 성진이 저 새끼 또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선입견이 있었던 거지.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더 이상 이 집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왜 문재인한테 완전 눈밖에 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어봐야 득될 게 없구나 하고서 이제 넘어갈 생각을 했어. 이쪽을 다시 넘어갈 생각을 했는데 정세균 의원이 트위터인가 어디에서 번개 모임을 한 거예요. 정세균 의원이 지금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인가요? 그래서 번개팅을 하기 해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분위기를 페이스북 안에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일이 이제 좀 벌어졌잖아요. 근데 민변 변호사들이 좀 화해시키려고 좀 이렇게 글을 써주더라고. 내가 이제 디스를 한 다음에 문재인이 나한테 불같이 화를 내니까 좀 부드럽게 글을 써주더라고. 근데 이제 문재인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틀어진 거지. 그때 완전히 틀어진 거지. 내가 손석춘을 디스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문재인한테 되게 실망을 했어. 이건 인사의 문제잖아요. CCBB를 가려주고 그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저 사람을 디스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판단, 그런 사리 판단에 약해.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거야 문재인하고. 내가 이제 이쪽 집단에서 완전히 이제 그 저거 된 거지. X자가 그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온 거지. 어차피 문재인하고는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될 것 같다. 나도 이제 문재인에 대한 호감이 싹 사라지고 문재인도 나에 대한 호감이 싹 사라졌으니까 관계가 끝난 거잖아. 그게 2012년도에 벌어졌던 일이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 여기 민주당에서 다시 그 뭐야 새누리당으로 왔죠. 박근혜 가지고 와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가 헝클어지는 바람에 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더라고. 역사적인 지혜를 뭐 이렇게 뭐 이번에 사과 성명 발표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역사적인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역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하긴 얘네들은 역사책도 안 읽는 애들이잖아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좀 덜한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독서를 안 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할 때 수험 공부로 끝났어. 그 이후로는 지적 성장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달까 이런 생각이. 이거 다 박근혜가 발탁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발탁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옛날에 그 환경부 장관이었나? 아니 해수부 장관이었죠. 그게 윤진숙. 윤진숙이 박근혜가 자기 안목으로 진흙속에 진주라고 해서 발탁한 애잖아요. 뭐 그 정도니 뭐 할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창피를 떨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안전빵으로 하자 해서 서울법대 출신, 뭐 판검사 출신 뭐 이런 애들 뭐 그런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탄은 친다는 거죠. 인재 발탁을 하는데 평탄은 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박근혜는 뭐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애잖아요. 박근혜.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카톡 보낸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참 뭐랄까 좀 한심스럽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이제 뭔가 자리를 어떤가 아니면은 뭐 회사를 설립하든가 뭔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람을 좀 잡아서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소식이 오면은 있는 거고 또 소식 안 오면 또 민주당 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근데 얘네들이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 민주당 쪽 애들이. 여기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여기서 한번 여기 가면은 얘네가 좀 여기가 좀 깨닫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여기 오면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 아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아다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난 정착하려고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거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또 뭐 일이 성사가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거기서 성사 안 되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탁구공처럼. 근데 이제 그게 머지 않은 것 같아. 이쪽에서
결정 나든 이쪽에서 결정 나든 둘 중에 한 곳에서는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 30분 얘기했으니까 쉬었다가 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